쇼트트랙 대표팀이 소치올림픽 3000m 계주에서 8년 만에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언제 봐도 짜릿한 명장면을 선물해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는 올림픽에서 우리에게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그동안 다 같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노력한 만큼 결실이 나와서 너무 좋았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지난달 17일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추가 고소했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빙상장이 아닌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포츠계에서도 어디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 엄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폭행은 물론 지난 4년간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해자는 다름 아닌 어린 심석희를 발탁해 지금까지 지도해온 코치 조재범이었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태어나 초등학교까지 살았던 고향마을 주민들은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몰랐지. 어머니를 더 줄이 알았지.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요만한 게 있을 적은 아침에 데려오면 잘 따라가더라고 걔고. 코로 따르던 것이 자기 딸 같은 거 이게 뭐야 도대체. 아이고.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심석희 선수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전부터 들이댕겼다는 초등학교 전부터 그러니 더 화나지.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그때까지 김밥 말아가지고 응원하러 가요. 행사장에. 그는 김밥도 넣어줘 놓고 하면서 벤지도 저게 굉장히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저 이래 될 줄 몰랐지. 그래 나 이래 될 줄 몰랐지. 표정이 안 좋은 건 언제부터? 아니 자주 걔가 냉겨졌어. 웃음이 없더라고. 웃음이 없어. 억지를. 웃음이 없더라고. 작업을 처리는 웃음이 없더라고. 그래서 자꾸 힘들어서 그러는가. 우린 이렇게 됐지. 운동하기도 힘들어서 그러는가 했더니 이게 터지고 나니 그게 아니잖아. 심석희 선수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온 동네 주민들이 다 모여 심석희를 외치며 응원을 했지만 지금은 그 이름조차 입 밖에 내지 못한다는데요. 심석희 선수의 할아버지가 아직 이곳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도 뭐 저쪽 하면 벌벌 떨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모셔놓고 정신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할아버지도 지금 자세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해방은 알겠지. 아주 자세하게 알겠지. 그거 안 할 할아버지 여성이 모이고 심석희 문제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 충격받고 충격받고 쓰러져 병원에 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 전화가 하니 아무리 친한 친구고 누구든지 일절 끊고 살자. 심석희 선수를 위해 강릉 시민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석희 선수 관련돼서 이렇게 철저한 진상조사하고 엄정처벌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서명서인데 일단 서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명하면서 심석희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심석희 선수를 지키고 제2, 3의 심석희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대한체육회에 지금 전달한 공문 내용이고요. 강릉 시민들과 사회단체가 모두 한마음이 돼서 서명을 받았던 서명부입니다. 한 여인, 여자로서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고 지금 용기를 내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석희에게 그렇게 용기를 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우리 그 23만 강릉 시민들이 이렇게 응원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미성년자 시절부터 4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심석희 선수의 충격적인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부랴부랴 유감 표명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체육계 폭력이
사라질까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면담 자리에서 해당 선수들은 코치들에게 15년 전인 2004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코치, 감독 등 지도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스케이트 날집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쓰러지자 목덜미를 잡고 구타를 계속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선수는 방에서 TV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머리를 때리는 등 인간적인 모멸감에 죽고 싶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정부는 체육계 폭력을 없애겠다며 전수조사를 하고 2005년 스포츠 인권센터까지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체육계 폭력은 매년 끊임없이 터져나왔고, 그때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랑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비로 신고센터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뭐 이렇게 왔을 때 현직 예전 선수였던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런 것이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성폭력 같은 경우는 여가부 같은 데에 있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 하면 정말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도들이 돼 있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홍보되거나 확산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좀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올해로 100번째 맞는 전국 동계체전이 열리고 있는 옥동 실내 빙상장입니다. 빙상의 꽃 쇼트트랙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불거진 쇼트트랙 폭행, 파벌 때문인지 빙상장 분위기는 썰렁합니다. 코치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쉽게 바뀌진 않을 거라고. 그 사람의 빙상 연맹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아직도 뒤에서 다 자기 힘 낼 건 다 목소리 내고 있으니까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부모님은 우리 애는 다 말로 잘 된다, 혼내지 마라. 그래서 말로 했을 때 애가 그걸 듣느냐 안 듣느냐 차이인데, 만약에 쫓아가라 그랬는데 계속 떨어져. 근데 엄마가 혼내지 말라 그래서 안 혼내면 걔는 계속 거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 선생은 잘 못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선수를 폭행한 가해자의 64%는 코치라는 결과를 증명하듯이 선수의 기량을 높이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지도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코치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99명의 코치님들은 다 너무 좋으시거든요. 근데 한 분의 코치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인데 그 한 분이 너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빙상계에서. 99분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10명이라면 이 한 분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100명이기 때문에 그 100명 틈에 껴서 다들 운동을 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고 아이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고, 그럼 그분은 그 아이들을 관리할 때 자기가 바깥으로 말을 세워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체벌이 심해졌던 거고, 때리는 거고, 성과도 내야 되니까 그랬던 건데, 문제가 됐던 코치는 다시는 이 바닥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쪽 팀에서 문제가 도박, 폭력, 성폭행, 성추행 다들 다시 오셔서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지금도 버젓이 코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선수를 그냥 다른 선수가 방에서 넘어뜨리고 같은 팀 다른 애들을 메달을 주게끔 해요. 밀어주기를. 네. 어제도 2경기가 나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이 있는 거예요. 그 팀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 팀이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 팀이 애들이 제일 많고. 특히 빙상계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존재한다는데요. 그 막강한 권력이 국가대표도 만들고 금메달도 따게 해 폭력과 부정이 모두 용인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02년 쇼트트랙 3000m 여자 계주에서 신기록을 달성하고 이어 2003년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선물한 전 국가대표 주민진 선수의 당시 경기 장면입니다. 지금은 새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다는 주민진 전 국가대표도 폭력의 피해자라고 고백했는데요. 선수 시절 당했던 폭행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하죠.
네, 상처로 남아있죠.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공황장애를 아직까지 간헐적으로 앓고 있고, 처음에 제가 훈련을 이제 은퇴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려고 나왔을 때 뭔가 혼자 결정하는 일을 되게 못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난 잘할 수 있을까? 나는 항상 혼나갖고 못했던 사람인데 라는 것이 항상 남아있죠. 네. 빙상계의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관행처럼 되물림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성적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성적을 내기 위한 거였겠죠. 성적을 내기 위한 거였겠고 또 어떤 압박이 있었겠고. 올해 20살이 된 안영준 군. 고등학교 야구부 투수로 선수 생활을 했는데요. 부상과 불운이 겹쳐 프로 진출도 원하는 대학 진학도 못했습니다. 투수는 어깨가 생명인데 하필 어깨 부상을 입어 치료와 재활을 했지만 아직 공을 던질 정도로 호전되지 않아 요즘 진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을 지켜보는 엄마도 애가 탄다는데요. 선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길도 있는데 눈치가 보여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아는 분이 라오스에 거기 또 코치로 좀 와서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노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야구 코치를 하기 싫어서 하는 것뿐인데. 아직은 네가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하고 싶은 것도 지금 못 해보고 살았는데. 야구 코치는 하고 싶지가 않아? 야구 선수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했기에 선뜻 다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해 꽤 실력 있는 선수로 평가받았다는데요. 이름 있는 주고를 이겼는데도 얘네는 신설된 학교잖아요, 야구가. 아니 그게 상 받을 정도는 아니고. 아예 상 받는 게 아니라 공을 세웠잖아. 근데 너를 공이야 무슨 당연한 거지 선수는. 공로를 세운 거야. 학교 측에는 그날 막 부장님하고 감독님하고 다 되게 고마워하다가 갑자기 얘가 어깨 아프다고 병원 보내달라 그러면 안 보내주고 맨날 그래서 트러블이 있었어요. 병원 안 보내주지 참. 몸 관리를 조금 더 잘했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 엄마 그거는 안 된다니까. 엄마가 팀 스포츠에 그래? 선수를 안 해봐서 그래. 그래요? 나를 관리할 시간이 없지. 팀이 이겨야 되는데. 아휴. 그건 당연한 거지 엄마. 선수가 나 몸 생각하는 내 몸 생각하고 경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이기려고만 하지. 영준군이 다녔다는 고등학교. 신설 야구부지만 야구계에서는 꽤 이름 있는 지도자가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3월 시작됐습니다. 또 한 3, 4일 정도 연속으로 계속 버스에서 내려서 뛰다가 다시 걷고 대전에 오면서 그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 4일쯤 되니까 애들이 이제 화나니까 도망가자고 해서. 선수들의 일탈을 문제 삼아 감독의 폭행이 있었다는데요. 근데 처음에 저는 엉덩이 맞을 줄 알았어요. 엉덩이 맞을 줄 알았는데 배를 내밀으라 해가지고 배를 때렸거든요. 저 이제 후라이팬이라고 해야 되나? 그 냄비랑 후라이팬 같이 쓰는 아무튼 그런 후라이팬으로 던지고 애들 머리 때리고, 그리고 주방용 칼이 있는데 그거 들고 자기 안 보이니까 다 이제 이렇게 배 찔른다고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폭행 사건이 불거져 감독이 경찰서 조사를 받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학부모들이 나서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맞아서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죠. 지금 보면 한번 취재하면서 프로야구에서 잘하는 사람들 어제 올릴 때 맞으셨어 그러면 한마디 한 명도 없어. 그래요. 그리고 맞아서 힘들게 운동해서 깡다우라는 게 생기죠. 그럼 눈에 독이 올라오죠. 그러면 자기 기량에 이 10이라면 7, 8은 돼요. 근데 힘없고 기에 빠진 아이들, 운동 대충 하는 아이들이 나가서 시합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저도 운동을 맞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으나 아이들을 다그쳐서 더 힘들게 해서 어떤 엘리트 스포츠에서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성적을 내왔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죠? 그럼 이거는 그대로 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총대 메고 무마시켰어요. 제가 감독님 처벌하면 뭐하냐, 니네 주말리그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시합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감독님 경찰서 가서 저희들이 그냥 탄원서 쓰고 처벌 안 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용서를 했거든요.